대군입니다. 1월 26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과 STO 전자결제 관련된 테마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오늘은 뭐 거의 한 8%? 뭐 정도 가까이 올랐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STO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자산 쪽은 사실상 조금 실적이 나올 때까지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실적이 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고 도입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STO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STO나 NFT나 사상 똑같아요. 예. 근데 NFT가 그렇게 박살이 났으니 이제 뭐 NFT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TO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NFT가 이름 바꿔 달고 나왔다고 해서 예, 그게 뭐 갑자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되게 좋은 것으로 등장하고 이런 거는 뭐 저는 사실상 그거는 기대는 좀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죠, 물론. 그래서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예,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요? 실적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의 헥토 이노베이션 IPO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헥토 이노베이션 상장하면 헥토 파이낸셜이 좋을까요? 별로 좋을 일이 없죠. 예. 뭐 비슷한 회사에서 같은 업종, 유사한 업종에 회사가 두 개 상장된다. 좋을 일이 없죠. 예, 마찬가지로 저기 SX 컨설팅도 이제 좀 보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복 상장에 있어서는 조금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좀 두고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리튬 ESS 전기차 부분들은 지금 사실상 그 아틀라스 덕분에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고밀도의 2차전지가 필요로 하다라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역시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틀라스가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고,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돈이 투입되면 기술 개발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용 배터리 수요를 기대감도 있고, 또 ESS 관련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2차 전지가 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뭐죠? 수요 절벽을 아직까지는 조금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도 사실 아직 전기차가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기대는 많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 조선 산업에 이제 구조조정이 한참 일어났던 것처럼 2차 전지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2차 전지의 미래는 사실 밝다고 생각은 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ESS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로의 이행은 사실은 그 사이클은 이제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이외에도 다른 그 피지컬 AI 쪽에서 2차 전지를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전선을 계속 이어서 그 피지컬 AI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이제 피지컬 AI들이 2차 전지를 기반으로 동력을
공급받게 될 텐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첫 번째가 됐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사실은 저도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AI는 결국은 피지컬한 형태, 움직이는 형태로의 전환이 대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는 2차 전지가 필수적이고, 지금 뭐 전기차 수요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ESS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2차 전지입니다만 당분간의 시장 조정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2차 전지는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HBM4가 이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아서 납품이 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오르고, SK하이닉스는 그거에 반대해서 HBM의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쟁 우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4의 테스트 통과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일 리는 없죠. 뭐 이렇게 약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생산업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죠. 뭐 이쪽이 잘 되면 저쪽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도체, HBM4, 뭐 나아가서는 소부장이나 이런 쪽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메모리에서는. 그렇죠. 팹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하고 진행한 스마트 팩토리는 뭐 주제가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로봇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테마는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올렸던 동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놨고, 그 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 디지털 자산 쪽은 이미 지금 오늘 반영이 될 것 같고,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장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성 면에서.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롭게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 쪽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1분기 신작 출시가 러쉬를 이룰 계획이다. 크래프톤도 있고 거기에는 뭐 NC도 있고 뭐 등등 다 있죠. 그래 또 뭐 있죠? 펄어비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어서 이 회사들이 다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게임 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게임 컨텐츠의 파급력이 우리나라 게임의 파급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이 되게 강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 돈이 드니까요. 돈의 회전 자체가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이 나와서 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데, 사실상 그 4개 회사 혹은 그 이상 회사들이 다 신작을 내놓는다고 해서 다 성공할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단지 신작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재료가 소멸될 수 있어요. 재료가 완전 소비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건 아니다 절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3개의 메가 테마가 있고 거기에 스파성으로 2개의 테마인데, 하나는 정체성 테마고 하나는 시장과 관련된 출시 테마입니다. 2개 다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3개의 테마는요,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숨어서 잠복하고 있고 어느 순간 터지면서 계속 포텐셜을 드러내게 될 것 같아요. 3개 테마 앞으로도 좀 강력한 힘을 갖고 갈 것 같고, 그게 물론 뭐 2028년이 돼야 어느 정도는 양산에 의한 효과가 드러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는 않아요.
중국의 최대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 라이언줌이었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기술 축적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빨리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업에 있어서도 뭐 미국은 기술 개발에 어떤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 소유라고는 해도 어쨌든 미국 회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발전 단계는 미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가 파워인 중국과 미국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캐치업해 나가면서 중요한 산업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나가는 저력이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작은 나라가 결국은 AI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세계 3위권의 어떤 경쟁력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반도체는 뭐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만은 거의 세계 탑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뭐 되게 대단한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로봇, 이 주제가 계속해서 굴려갈 겁니다. 어디를요? 우리나라 경제를 굴려갈 겁니다. 그렇긴 하고, 거기에다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스파성의 시장의 움직임,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변화라고 해서 어떤 소비재 상품이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고, 제가 주제를 5개 정도를 한정해서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7개, 8개 나와봐야 사실은 거기에 다 집중해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중심 주제와 주변 주제 혹은 정책과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팟성의 단기 주제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같이 좀 어떻게 순환돼서 올라오는지들을 좀 잘 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주제가 거의 메인이고요. 그 외에 조선주라든가 아니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전력설비와 전선, 그리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작게 크게 엮여가면서 계속해서 큰 주제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은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뭐가 하나 빠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이루는 주제들 중심군을 하나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단기성으로 스팟성으로 올 텐데, 그 중에서도 약간 중장기성을 띠는 것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때는 제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정도, 메가 트렌드와 단기 트렌드 몇 가지 정도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각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아마도 시장의 대세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요 종목하고 상승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